그런 의미에서 업계 1위가 큰 사고 친 게 이번에 SK텔레콤 유심 관련한 이제 유출 사고였죠. 자, 비화폰도 SKT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전부 다 그 뭐 유심 교체를 하네, 번호 이동을 하네 하면서 사실 소비자들이 알아서 지금 그 피해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 그 뭐 상관없잖아, 뭐 내 유심 정보 갖고 봐 소용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유심 정보를 가지고 알뜰폰을 가입을 해서 그 폰을 통해 가지고 은행 자금 5천만 원 이상을 뽑아간 실제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계좌 털어갔다고. 계좌를 털어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들이 자꾸 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장하는 전화번호나 뭐 관련된 은행 자료, 그 보안 자료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들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털렸어. 저희가 이제 SK가 광고 안 들어올까봐 전반적으로 이 얘기를 좀 안 했는데 송작가 TV를 통해서 4월 말이니까 기념으로 전반적인 걸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얘기를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이런 광범위한 해킹이 일어날 수 있었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야 돼요. 초기에 그 얘기 또 있었다? 북한이 했다고? 네. 그러면서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중국의 해킹 그룹이 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중국의 공적 해킹 기관, 게 중국 정부가 했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찍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재명이 선거에 이기려고 유심 해킹을 해갖고 정보를 빼갔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미쳤나 진짜. 실제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그만큼 누가 빼갔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빼간 방식을 보면 매우 단순해요. 이게 SK텔레콤의 외부에서 이거를 서버를 막 해킹을 해갖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팸 메일이 아니라 이 낚시 메일을 SK텔레콤 직원한테 보내갖고 어떤 사람의 PC를 해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계정을 확보를 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 계정은 그 사람이 대리인지 과장인지 모르나 거기에 맞춰갖고 본사로 들어갔을 때 해킹에 관련된 그 등급이 있어. 그러니까 보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이 있어. 그러니까 뒷문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정문으로 직원 아이디를 갖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직원이 대리급이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을 건데 이거를 키운 겁니다. 이 사람의 관리자 등급을. 그래서 최고 관리자 등급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계정이 뺏긴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계정을 통해 갖고 그렇게 보안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된지를 몰랐던 거야. 그 상황에서 본격적인 유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4월 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4월 21일이잖아. 근데 이미 4월 초에 SK텔레콤 내부에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그 가입자 정보를 비롯한 핵심 정보들이 6기가, 5.9기가 정도 빠져나간 게 체킹이 됐던 게 말하자면 4월 초순이었어. 8일, 10일 요때였어. 그랬는데 그거를 보고도 내부 보고만 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들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데이터의 범위, 어디까지 빼갔는지, 몇 명을 빼갔는지,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더 공포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그 유심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이제 유심에 기록돼 있는 것만 본다면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 뭐 인증서 비번 뭐 이런 것들은 유심에 들어갈 수 있는데 통신 기록이라든지 통화 내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은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출이 안 됐을 거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구체적으로 몇 명께 털렸고 얼마까지 털렸는지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지. 근데 그
SK텔레콤도 이 문제를 가벼이 보인 게 유심 정보 빼내간 게 이게 해킹이나 물리적인 걸로 피해가 가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심 정보를 빼간 애들이 이것 갖고 복제폰을 만들어 갖고 실제로 휴대폰을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쪽 휴대폰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각종 보안 암호라든지 그 안에 있는 통신 기록, 사진, 동영상 이런 것까지도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겨올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갖고 몇 대를 복사를 했을지를 알 수 없는 거고 그중에 피해 사례로 5천만 원 도둑 맞은 어떤 그 50대 분의 피해 사례만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아니 유심 정보만 가지고 이 해킹만 가지고 복제폰 만들 수 없다. 그리고 돈을 빼내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전문가 인터뷰를 일제히 다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피해자가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그건 건데? 상관이 없는 거래요. 알뜰폰을 가입한 적이 없는데 지금 폰을 가입하러 가면요. 본인이 와서 신분증을 내지 않으면 대리로 가입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그거를 해갖고 피해 사례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문제는 이거를 담당하는 기관이 지금 인터넷진흥원인데 인터넷진흥원이 여기에 신고된 게 4월 초부터 유출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신고된 게 16일 날 처음으로 인터넷진흥원에 신고가 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20일쯤 돼가지고 실태 조사를 나와요. 근데 서버가 있는 용인으로 안 가고 본사로 옵니다. 본사로 와서 서버 조사를 하고 이상 없네라고 해주고 가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신고가 사실 따져놓고 10일 이상 말하자면 신고가 늦어진 거고 그래서 피해를 확산한 거거든. 그래서 SK텔레콤 측에 방만한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비를 초창기에 못한 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인터넷진흥원이 지네가 신고받고 16일 날 신고받은 거 20일 날 갔던 게 쪽팔려고 들켰는지 모르지만 이 최고의 초기의 사고 시점을 21일로 바꿔줘 버렸어. 즉 SK텔레콤이 법적으로는 21일 날 이 사고를 처음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때 해킹이 일어난 거다라고 조사 서류를 바꿔줘 버렸다는 거야. 조작이잖아요, 조작. 문제는 SK텔레콤에서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갖고 기업의 공신력이 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의 어떤 태도, 그러니까 뭐 유심을 공짜로 바꿔주겠다는 등, 그 다음에 무슨 뭐 핸드폰 더 싸게 해준다고 또. 핸드폰을 싸게 주겠다는 등 또는 보안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대리점들 가보면 공짜 유심 받아서 바꿔달라고 요청하러 온 사람들이 30만, 40만이 넘어요. 줄 서 있어요. 줄 서 근데 있어요. 2시간 이상. 공급이 안 돼갖고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유심 없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번호를 갈아타 버렸어요. 기기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번호 이동. 번호 이동을. 그래서 다른 통신사로 갈아탔는데 그래도 찜찜한 거는 어쩔 수 없어.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은행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2중, 3중 보안을 걸고 OPT 카드 발급을 다 받았어요. 아이고. 이러한 피해를 일으키는데 SK텔레콤이 보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국민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뭐 처벌을 받는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그에 대한 반성 사과가 제대로 없다는 거야. 심지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도 제대로 안 해주고 아나무인격으로 하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SK 회장이 마누라 바꾸는 데는 2조를 들었는데 왜 그게 정확한 표현은 그리고 첩 관리 말고 칩 관리를 해라 그렇지. 막 이러니까 첩 바꾸는 데는 2조원 쓰고 칩 바꾸는 데는 돈을 안 쓴다. 자 그러니까 이거에 최태원이 긁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게시판마다 이런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임시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치 내용 임시 조치, 신고자 최태원 대리인, 사유, 삭제 요청 해서 다 지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목 회장 마누라 교체 비용으로 2조를 쓰면서 요 게시글이 이렇게 삭제 요청은 최태원 대리인입니다. 무섭죠? 이런 사람들이 보안 비용 아껴서 부인 비용 됐네. 양심도 없고 유심도 없고 처분 있어도 치분 없는. 야 진짜 한국 사람들의 이 어떤 풍자와 해악 대단하긴 합니다만 SK텔레콤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사실상 장인 잘 만나가지고 단독으로 이 사업 따내가지고 이동통신으로 지금 SK 근간이 됐고 최태원 일가의 재산의 가장 큰 마중물이 됐던 건데 이걸 국민의 힘을 통해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된 이 사업을 놓고 이따위 짓거리를 하는 거를 용서받을 수 없는 짓거리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런 댓글이 있네요. 유첨 노칩 최가야 내 유심 내놔라. 야 사람들 대단해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 없이 이따위로 나서면 야, 첫 바꾸는데 2조 원 들었네. 이 패러디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최태원은 탈탈 털리겠는데? SK텔레콤이 지금 압도적으로 쥐고 있는 50%가 넘는 불공정 산업으로까지 지목이 돼 있는 이 SK텔레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SK가 50%에서 55%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무조건 50%를 넘으면 안 돼요. 공정경쟁법 방지라서. 근데 앞으로 이 50%가 아니라 한 40%까지 10%에서 20%만 빠져도 SK 그룹 전체가 출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새 정부 들어오게 되면 통신산업에서의 가격 부분, 단합 부분, 그리고 뭐 요금의 불합리성이라든지 아니면 단말기 관련된 단통법 등등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지금 얘네들은 위기 상황에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 단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해킹하는 그룹이 그 데이터는 갖고 갔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손빠른 2,300만이 지금 다 나름대로 어떻게끔 보안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유 있게 이걸로 갖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모자래 갖고 피해자가 대량 양산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보안 피해에 비해서 실제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거를 막아낸 거는 SK가 잘한 게 아니고 똘똘한 사용자 유저들이 이거를 지금 대신 막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출에 대한 정신적 피해,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집단 소송이 조만간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SK텔레콤 가입자였던 분들이 다만 돈만 원이라도 저는 뺏어내야 된다. 금전적인 징벌을 줘야 된다. 그리고 다음번 통신사 주파수 한량이나 어떤 면허 갱신 때 SK텔레콤을 아예 쪼개버려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댓글에 첫 얘기에 긁힐 게 아니라 그동안 혼자 헤쳐먹어갖고 해왔던 그 독점에 대한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 전에는 SK가 다시 부활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